인간관계. 친하면 친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함부로 했다간 쉽게 별거 아닌 거에 빈정상하기 일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 친하다 생각했는데 내 맘 같지 않았구나 싶었던 것들도 많고, 선의로 한 행동이 상대에겐 자랑으로 들렸던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오지랖이 화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2500여 년 전에 가르친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춘추 전국시대의 노나라 출신 묵자입니다. 묵자는 보편적 사랑, 즉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겸해를 기본 이념으로 삼는 철학자였습니다. 오늘은 묵자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 7가지와 그의 겸해 정신을 담은 명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때와 장소를 가려라.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아무 때나 자신의 얄팍한 잔재주를 보이며 허점을 만들지만, 영리한 사람은 언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야 할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안다. 경거망동한 운신은 괜한 화를 부르기 쉽다. 두 번째, 아첨하는 이를 곁에 두지 마라. 괜한 시비로 다른 이의 원망을 사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상대의 기분을 적절히 맞추는 처세는 중요하다. 다만 신의가 있는 인간관계에선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친구의 결점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친구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다. 묵자는 평소 진심으로 친구를 책망하고 꾸짖는 이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라 했다. 세 번째,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열어라. 양쯔강과 황하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치 않아 큰 강을 잃었다. 묵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작은 비평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 정진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 했다. 겸손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다. 제 아무리 뛰어난 이도 이 세상에 비하면 보잘것없을 뿐이다. 항상 낮은 자세로 정진해야 한다. 네 번째,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마라. 말싸움을 하게 되면 누구나 고집부리기 마련이다. 사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자존심 때문에 쉽게 포기 못한다. 논쟁은 지면 기분 나쁘고 이기면 친구를 잃는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상대방과 논쟁을 하고 싶을 땐 두 가지를 고려하라. 논쟁은 이겨도 의미 없다는 사실과 그것이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아 얻은 것이란 걸. 다섯 번째, 비워야 담을 수 있다. 가득 차 있는 곳엔 어떤 새로운 것도 담을 수 없다. 자의식 과잉은 수많은 번뇌의 시작이다. 지나치게 내 안을 나로 가득 채우면 피곤함에 시달려 자신과 남에게 예민하게 군다. 자아가 가득 찬 사람에겐 타인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항상 어느 정도 나를 비워두는 여유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 소인을 피하라. 군자는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묵자는 사람을 크게 군자와 소인으로 나누며 소인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소인은 반드시 주변 사람을 음해하므로 상대하기보단 피하는 쪽이 좋고, 만약 적을 만들더라도 군자보단 소인 쪽이 훨씬 위험하다. 군자와 달리 소인은 그 옹졸함으로 평생 다른 이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자랑하지 마라. 특별함을 추구하는 건 좋은 자세다. 하지만 그것이 과해주의를 무시하면 그 모든 의미가 퇴색된다. 세상에는 소인이 많아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질투를 받게 된다. 적은 수라도 그 위험성을 가늠할 수 없다.
소인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게 자신을 감추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예부터 지혜로운 이는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인다고 했다. 다음으로 묵자의 명언들과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잊는다는 것은 집안이 흐트러지는 근본이 된다. 미인은 비록 문 밖에 나오지 않으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한다. 스스로 이름을 드러내기를 힘쓰는 것보다는 그 실을 기르는 것이 좋다. 활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늦추지 않으면 결국에는 활을 못 쓰게 된다. 사람도 적당한 느슨함은 필요한 것이다. 어떤 나라에 활을 잘 쏘고 수레를 잘 모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그들을 부귀하게 해주고 공경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뒤에야 활을 잘 쏘고 수레를 잘 모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지금 여기에 5개의 송곳이 있다고 할 때 그중 가장 뾰족한 송곳이 있을 것이고 그 송곳이 가장 먼저 무뎌질 것이다. 또한 여기에 5개의 칼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가장 날카로운 칼이 있을 것이고 그 칼이 가장 먼저 닳게 될 것이다. 단물이 나는 샘물은 가장 먼저 퍼내어 마르게 되고 키가 큰 나무는 가장 먼저 잘리게 된다. 모든 것이 쓸모가 있으면 자기의 장점으로 인해 몸을 망치게 된다. 군자는 내 모습을 물에 비친 거울로 보지 말고 사람을 거울로 삼아 내 모습을 비추어서 반성하는 것이 좋다. 물에 비추어진 자기 모습은 외면만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이로써 자기가 행하고 있는 잘잘못을 판단할 수가 있다. 나라를 다스리거나 집안을 다스리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쓸데없는 출비를 없애는 것이다. 이것은 옛날 성인 왕자의 도이다. 또 이것이 천하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다. 친구가 묵자에게 말했다. 지금 천하에는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대는 홀로 스스로를 괴롭히며 의로움을 행하고 있으니 그대도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네 그려. 이 말을 들은 묵자가 말했다. 어떤 사람에게 자식이 10명이 있다고 하세. 한 사람이 농사를 짓고 나머지 9사람은 집에 들어 앉아 있다면 농사 짓는 한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세. 왜냐하면 먹는 사람은 많은데 농사 짓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지. 그런데 지금은 천하의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대는 마땅히 내게 의로움을 권해야지. 어째서 나를 말리는 것인가. 지금 업고 가던 자식을 물에 빠뜨렸거나 우물 속에 빠졌다면 그 어미는 반드시 아이를 따라 들어가 건져낼 것이다. 올해 가뭄이 들어 백성이 기근을 맞아 굶주린다면 아들이 물에 빠진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니 어찌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기에 풍년에는 백성도 어질고 선량하며 흉년에는 백성도 모질고 악해지는 것이다. 백성이 어찌 늘 한결같을 수 있겠는가. 병이 돌거나 먹여야 할 사람이 많으면 풍년도 없다. 그리하여 말하길 재물이 부족하면 때를 돌아보고 식량이 부족하면 쓰임새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옛 사람들은 때를 맞추어 재물을 만들고 근본을 굳건히 하여 재물을 썼기에 만족할 만한 재물이라 하였다. 묵자가 혼자 성실하게 농사짓고 있는 오려라는 사람에게 말했다. 만약 천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줄 모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과 그냥 그대로 혼자 열심히 농사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공로가 큰 것입니까? 그러자 오려가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의 공로가 큽니다. 라고 대답하자 묵자가 말했다. 천하의 백성들 중에 의로움을 아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니 천하의 의로움을 가르치는 자의 공로가 스스로 의롭게 사는 사람의 공보다 큽니다. 성곽이나 해자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궁궐을 치장하며 나라를 방어하지 않는 것이 첫째 환난이다. 위급할 때 고립되어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 둘째 환난이다.
백성들의 힘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일, 나라의 재물을 손님 접대에 다 써버리는 것이 셋째 환란이다. 벼슬아치들은 오직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만 힘쓰고 임금은 법을 마음대로 바꿔 신하를 함부로 질책하고 신하들은 임금을 두려워하여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것이 넷째 환란이다. 임금이 스스로 신성하고 지혜롭다 여겨 정사에 대해 묻지도 않고 이웃 나라를 경계할 줄 모르는 것이 다섯째 환란이다. 임금이 신임하는 자들은 충성스럽지 않고 충성스런 사람은 신임하지 않는 것이 여섯째 환란이다. 저장된 식량이 있지만 백성이 먹기 부족하고 능력 없는 대신들이 임금을 섬기고 백성에게 상을 줘도 기뻐하지 않고 형벌을 내려도 위협적이지 못한 것이 일곱째 환란이다. 이 일곱 가지 환란이 있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편안한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편안한 마음이 없을 뿐이며 충분한 재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만족하는 마음이 없을 뿐이다. 한 사람을 죽이면 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을 죽인 죄가 반드시 생겨난다. 만약 10사람을 죽이면 10사람을 죽인 죄가 생겨난다. 마찬가지로 100사람을 죽이면 불의가 100배가 되고 100사람을 죽인 죄가 반드시 생겨난다. 그러나 지금은 남의 나라를 대규모로 공격하면서 불의를 저지르려는데 이에 대해서는 잘못인 줄을 모른다. 가장 좋은 것은 실패가 없는 것이지만 그 다음은 실패를 하되 그로써 무언가 얻는 것이다. 얻은 일을 좋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 좋다. 특정 사람이 오랫동안 귀한 자리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무릇 백성은 노력하는 자가 부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어야 한다. 훌륭한 사람이 천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가 아니다. 근본이 흐려 있으면 그 흐름이 맑을 수가 없다. 행동에 신의가 없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강자는 약자를 억누르지 않는다. 부자는 빈자를 짓밟지 않는다. 지자는 우자를 속이지 않는다. 이렇듯 천하가 소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무릇 상대방을 사랑할 일이다. 말하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생각해서 말하는 경우, 추측해서 말하는 경우, 실행할 때 말하는 경우다. 생각한다는 것은 이 말이 과연 옛 성인의 말이나 행동에 모순되는 점은 없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엔 입으로 낸다. 추측해서 말한다는 것은 이런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이 어떤 기분으로 이 말을 받아들일까를 생각한 후에 발언하는 것이다. 실행할 때란 내가 말한 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하고 백성의 실정에 비추어 보고 전망을 세운 후에 말하는 것이다. 군자는 스스로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쉬운 일을 하게 한다. 이와 반대로 보통 사람들은 쉬운 일은 자신이 하고 어려운 일은 남에게 하도록 한다. 실을 붉은 물감에 넣으면 붉게 되고 푸른 물감에 넣으면 푸르게 된다. 사람도 처음 접하는 것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람을 사귀는 데는 가려서 해야 한다. 현인 찾기를 모르게 하고 얻은 선비를 외면하면서 나라를 제대로 보존할 수 있었던 예는 일찍이 없었다. 도리를 돈독하게 지키지 못하며 사물을 널리 분별하지 못하며 옳고 그름을 살피어 분간하지 못하는 자는 더불어 어울릴 사람이 되지 못한다. 큰 인재는 부려먹기가 어려우나 만일 그를 신하로 삼는다면 군주를 빛내는 명재상이 될 수 있다. 일의 처음과 끝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을 벌이려고 해서는 안 되며 한 가지 사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옛날의 훌륭한 임금들은 천하를 다스릴 때에 반드시 가까운 이들을 잘 살핌으로써 멀리 있는 사람들을 친근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옛날 하나라 거랑은
난폭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으나 은나라 탕왕은 그 뒤를 받아 흐트러진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렸다. 은나라 주왕도 난폭한 정치를 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으나 주나라 무왕이 그 뒤를 받아서 훌륭하게 다스렸다. 아무리 흐트러져 있어도 후대의 사람이 노력하면 만회할 수 있다. 군자는 전쟁을 치를 때에는 먼저 용기를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상을 치를 때에는 예의를 갖춰야 하지만 슬픔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선비는 학식이 있어야 하지만 먼저 실천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본을 탄탄하게 해 놓지 않고서 말단과 지엽적인 것을 더 신경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일의 처음과 끝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을 벌이려고 해서는 안 되며 한 가지 사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옛날의 훌륭한 임금들은 천하를 다스릴 때 반드시 가까운 이들을 잘 살핌으로써 멀리 있는 사람들을 친근하게 만들었던 것이다.